친구에게 차를 태워주는데 친구가 한 번도 운전해 본 적이 없는 도시에 내려달라고 부탁하는 걸 상상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처럼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을 켜겠죠. 하지만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위성과 관련이 있긴 해요. 그럼 수세기 전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길을 찾았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초등학교 때 가지고 있던 지구본을 살펴봐야 해요. 지구본을 보면 수직과 수평으로 가로지르는 선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평행선이라고도 하는 수평선은 위도, 즉 위도 0도인 적도에서 얼마나 북쪽 또는 남쪽에 있는지를 나타내죠. 지구를 북반구와 남반구로 나누는 적도는 남미의 에콰도르가 그 영어 이름을 따서 명명됐을 정도로 매우 중요해요. 서기 400년에 폴리네시아인들이 위도를 최초로 발견한 것처럼 자신의 위도를 결정하는 건 매우 쉬워요. 위도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건 하늘과 별, 더 정확하게는 북극성, 즉 폴라리스 뿐이에요. 북극성은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항상 북극 바로 위에 위치해요. 북극성이 하늘에서 얼마나 높은지 확인하기만 하면 돼요. 적도에서는 0도 또는 수평선, 즉 땅과 하늘이 만나는 지점에 있어요. 북극에서는 머리 바로 위에 90도로 위치하고요. 뉴욕에 있다면 북극성은 북쪽 수평선에서 41도 위에 있어요. 각도는 6분위나 아스트롤라베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측정해요. 하지만 적도에서 얼마나 북쪽 또는 남쪽에 있는지 안다고 해서 지구상에서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내비게이션에서는 좌우선이라고 하는 지구본의 수직선이 훨씬 더 중요해요. 경도를 나타내며 현재 위치가 그리니치에서 얼마나 동쪽 또는 서쪽에 있는지 알려주죠. 그리니치는 런던의 자치구로 1851년 영국이 이곳에 왕립 천문대를 세웠기 때문에 좌우선으로 선정됐어요. 당시 영국은 천문학의 선구자였죠. 이론상 본초 좌우선은 지구상 어디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동안 프랑스에서는 파리에, 중국에서는 베이징에 본초 좌우선을 설정했어요. 1884년 국제협약에 따라 마침내 그리니치에 있는 본초 좌우선이 결정됐죠. 이제 까다로운 부분, 즉 끊임없이 자전하는 행성에서 경도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하늘의 모든 별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데 의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동시에 해결책이기도 하다는 거죠. 현재 위치가 아니라 현재 시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는 출발점에서 동쪽 또는 서쪽으로 얼마나 멀리 이동했는지 추적해서 경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최초로 제안한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고대와 중세시대에는 거리를 마일리지가 아닌 시간으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르코폴로는 실크로드에서 여행한 땅의 크기를 마일이 아닌 1단위로 표시했어요.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360도 자전을 완료하는 데는 24시간이 걸려요. 이를 시간 단위로 나누면 지구는 매시간 15도씩 자전해요. 즉 런던이 정오이고 현지 시간이 새벽 4시라고 하면 그리니치 표준시와 약 8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8시간에 매시간 지구가 자전하는 각도인 15도를 곱하면 12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위도에 따라 캘리포니아 네바다주 경계 어딘가에 위치하게 되죠.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따르면 서쪽 120번째 좌우선은 애초에 국경을 긋는 기본 기준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이것이 매우 간단해 보여요. 약간의 구글 검색을 통해 다른 지역의 시간을 찾을 수 있죠. 상황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 전 세계는 1960년대 동안 시간대를 나눴고 그래서 더 이상 복잡한 수학이 필요하지 않게 됐어요. 18세기까지만 해도 항해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배는 때때로 짙은 안개 속을 항해하거나 하늘이 흐려서 위도를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바다에서 경도를 알아내는 건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선원들은 돛대 기둥을 보고 현지 시간을 알아낼 수 있었어요. 돛대가 아래 갑판에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으면 해가 하늘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있고 정오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당시의 시계는 여전히 바다에서 시간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런던에서의 시간을 확인하는 건 더 복잡했어요. 진자 시계는 운동파 때문에 작동하지 않았고 스프링이 달린 기계식 시계는 기온과 압력 변화에 너무 민감했습니다. 시계의 속도가 계속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아예 작동을 멈추기 때문에 경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쓸모가 없었어요. 선원들은 해도와 자기 나침반을 연구하고 배의 방향과 속도를 주의 깊게 추적해서 길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해 오류는 흔했습니다. 1707년 10월 지부로 항해하던 21척의 함대가 실리섬 앞바다에서 암초에 부딪혀 영국 역사상 최악의 해상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43년간의 해군 경력을 가진 함대 사령관 클라우드슬리 쇼벨경이 악천후로 인해 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하루 만에 2,000명에 가까운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죠. 이 불행한 사건 이후 영국 당국은 무언가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어요. 1714년 경도상을 제정하여 해상 항해 문제를 해결한 사람에게 2만 파운드, 오늘날 돈으로 약 600만 달러의 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영국 요크셔 출신의 시계 제작자 존 해리슨이었습니다. 1755년 해리슨은 여러 번의 시도 끝에 H4라는 간단한 이름의 포켓 사이즈 크로노미터를 제출했어요. 이 시계는 새로운 유형의 강철로 만든 스프링을 기반으로 하여 한 달 동안 바다에서 보낸 후에도 1초 이상 오차가 나지 않을 정도로 정밀하게 만들 수 있었죠. 오늘날의 고급 스위스산 시계도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러한 획기적인 시간 측정 기술 덕분에 영국은 향후 수십 년 동안 바다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는 인공위성을 사용하여 전 세계 어디에서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GPS 위성은 지구 궤도를 돌면서 스마트폰과 같은 수신기가 수신할 수 있는 시간 코드화된 무선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면 수신기는 현지 시간과 메시지가 전송된 시간을 비교해요. 신호가 이동하는 빛의 속도에 따라 위성과 우리의 정확한 거리를 계산하죠. 하지만 이 계산이 정확하려면 정확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4개의 위성 중 3개가 필요해요. GPS 장치가 한 위성으로부터의 거리를 계산할 때 무선 신호가 어느 방향으로 전송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 신호를 지구를 비추는 빗줄기라고 생각하면 원을 만들고 우리는 그 안에 어느 곳에 위치할 수 있어요. 여러 위성이 겹치는 원을 만들면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더 쉬워지죠. 이러한 지리적 위치 확인 방법을 삼각측위라고 해요. 일부 GPS 수신기는 1cm 이내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합니다. 위도와 경도 외에도 고도에 대한 정보, 즉 해수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도 제공해요. 이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건 시간과 위치 사이의 연관성을 마침내 알아낸 후에 가능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GPS 위성의 작동 방식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한 것처럼 우주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여전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시계는 우주 공간에 있는 위성에 장착된 시계보다 중력으로 인해 느린 속도로 작동하니까 이 효과를 고려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작은 시간 차이로 인해 지구에서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게 돼요.